소문 들으셨나요? 주식 초보 대탈출. 완벽한 차트 분석, 미친 타점, 따라만 하면 계좌가 늘어난다. 불어나는 계좌. 에이, 혼자서 하는 도박은 그만. 여유로운 삶, 그리고 슈퍼카를 타며 무게영화를. 더 이상 잃지 마세요. 죽박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코프로그로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죽박입니다. 자, 테슬라의 폭등으로 오늘 2차전지 주주님들이 이제 많은 기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기대한 만큼 이제 실망감이 엄청 크셨을 것 같아요. 자, 오전에 이제 라이브 이렇게 해드리면서 테슬라가 21%의 폭등이 나올 정도면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제 장 초반에는 숨죽이고 있다가 이제 급등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어요. 역시나 이런 하락 추세에 있는 2차전지들이 이변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저 역시도 실망스러운 부분인데, 이제 주주님들은 오죽하실까 오죽하실까라는 마음이 앞섭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움츠려 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2차전지가 아예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폐가 돼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리고 전기차의 시장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에 대한 재료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자금이 투입되었다는 거잖아요. 자, 투자가 들어간 상태에 있고, 현재 손실 중인 자금이, 즉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제 큰 변동성을 기대하긴 어렵다. 그렇게 되면 내가 투자한 예수금의 자금 확보,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음에 나올 대시세보다는 에코프로 버티처럼 이렇게 일시적으로 반등, 요 80%의 반등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이런 반등 구간이 나올 때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추후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혹여라도 2차전지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라고 하면 주가의 추가 하락은 배제할 수 없겠죠. 자, 11월 5일날 이제 미 대선 선거가 이제 열리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돼서 이제 재선이 되어서 어떤 우리나라에게 미칠 영향들이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될지 미리미리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일찌감치 상승을 만들어내고 다시 추락하고 있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에코프로 버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에코프로 버티를 이제 보게 되면 일단 여기서 일시적인 조정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앞에 전고 말씀드렸듯이 전고를 부딪힌 이후에 테슬라의 재료 소멸로 인한 하락, 그리고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 반등이 나오지 않는 뭔가 찜찜한 이런 분위기에 빗대서 이제 트럼프 관련주가 일제히 오늘 상승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2차전지에 대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기 밑에 반등이 나온 시점부터 추세를 이렇게 그어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일단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구간, 이렇게 맞닥뜨리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구간들에서 일단 추세가 멈춘 이후에 추세 하락이 멈춘 이후에 이런 반등이 나왔어. 반등이 나왔지만 기대한 만큼의 상승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 흐름이 완벽하게 끊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조정이 왔을 뿐이지 여기에서의 아예 추가적인 상승이 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상방 추세 진행 중이니까. 그쵸? 그런데 여기서 다음 주 뭐 저번 주에도 다음 주의 흐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큰 변동성은 없었으니까요. 사실 그죠? 그 추가적인 하락은 발생을 했지만 그렇다 할 변동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번 주 역시 일단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다음 주 흐름이 추가적으로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추세가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가 추세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마 밑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1월 5일 전에 마지막 주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주가.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는 반등이 한 번은 나와줘야 된다.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냥 다이렉트로 추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어요. 그쵸? 도지 이후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브레이크를 밟고 난 이후에도 밀린 상황. 하지만 일단 시가는 지켜주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다음 주 흐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추세가 이어진이고 추세를 이렇게 이어주지 못한다면 아마 추가적인 하락은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일단 여기를 지지받지 못하고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한 이후에 여기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그런 바로 내려올 것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아직은. 자, 그런 모습이고 일단 하단, 여기 하단에 일단 지켜줘야 된 여기를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라고 하면 여기는 일단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깨고 지지받지 못하고 내려간다 라고 하면은 요 언저리에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평단 보유자들은 요번에는 일단 한 발 물러섭시다. 네? 더 이상 이제 이런 추가적인 하락은 피하자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이 된다. 그럼 임기 4년? 4년인가요? 5년인가요? 어쨌든 이 기간 내에 2차 전지가 빛을 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추세가 엄청난 상승의 추세가 멈추고 나서 이런 하락, 가격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간 조정이 들어간다. 근데 너무나도 이런 종목들은 3년에서 5년 정도는 다시 한번 매집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 소요가 그만큼 걸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트럼프의 집권 기간 이런 기간과 거의 일치하다. 뭐 물론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이런 변동성이 뭐 생기기는 하는데 이런 변동성의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뭐 반등을 줄 수 있을 때 이런 부분에서 탈출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탈출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해리스가 된다? 그러면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은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헤르스가 된다고 해서 2차 전지가 갑자기 날아간다? 이거는 장담할 수 없죠. 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일시적인 호재는 나올 수가 있다. 호재에 대한 지뢰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인데,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좀 그닥 재미있는 상황의 차트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3일 전인가 얼마 전에 그거 나왔죠. 포항에 지금 건설 중인 그 준공을 대략 한 2년 정도 미룬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현재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2차 전지의 대표주인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그 이외에 포스코 홀딩스 등등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추세를 돌려서 뭔가 만들어가는 이런 우상향의 그림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부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별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사실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면, 근데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위에서 보유하셨거나 저점에 보유하셨거나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이고, 나는 미래에 지금부터라도 그냥 나 사서 조금 모아가면서 2030년이 되었든 추후에 내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상승만 나오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네, 하지만 이런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다른 종목이 막 화려하게 날아가는 걸 보면은 좀 다른 생각도 드시긴 하시죠,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금 상태로는 별로 재미없는 그림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빠졌어요. 빠졌는데 일단 여기서 의미 있는 구간, 이렇게 설정해 놓은 구간에서 일단 하락이 멈춰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하락이 의미 있는 구간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탈을 해요. 그럼 이탈을 하면 다음 구간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그어드린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어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 그어드렸다, 여기다 그어드렸어도 이런 모습이 안 나오고 그냥 여기 바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횡보를 한다. 일단 지지를 받아준다. 근데 여기서 상승이 나오지 않고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또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라인들을 선별하기 어렵다면 죽박이가 도움을 드리는 이런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에코프로 H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고, 이렇게 올려드렸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인들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도 HTS나 MTS 이런데 그어놓고 여기가 이탈하면 내려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가 왔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여기를 의미 있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이탈을 한다? 그러면 대응을 다시 해야겠다. 리스크가 여기까지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솔직히 대응 안 하시고요. 대응 안 하시고 그냥 재무제표만 확인하신 후에 그냥 미래에 충분하게 그냥 상승하겠지. 나는 손절 그런 거 없어 라고 하시면 진짜로 재무제표만 확인을 하시고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아무거나 사시면 돼. 자, 이런 거. 이것도 뭐 동일하게 그어드린 라인 여기 딱 왔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금양의 재무 상태를 한번 볼게요. 이게 부채 비율도 계속 이렇게 늘어납니다. 투자를 해야 되니까 뭐 오케이, 그건 인정할게. 근데 뭐 유보율 뭐 남겨서 곳간에 저장을 해놓는 이런 자금도 지금 계속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일단 늘어났다가 자금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본도 이렇게 확 줄어들었고, 그쵸.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좀 곤란하죠. 거기다가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는 불성실 공시 이런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봐도 좋진 않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그래서요, 금양에 투자할 거라면 차라리 에코에 지금 움직이지 않더라도 에코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설명도 드렸는데, 뭐 어쨌든 뭐 이런 것도 뭐 상패만 안 된다면은요, 상패만 안 된다면 이런 구간에서 뭐 이런 반등이 나오는 이런 것도 뭐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금양이 슈팅이 나온다? 근데 에코랑 만약에 금양이 막 20% 급등이 나와요. 근데 에코 프로는 뭐 10% 급등이 나와. 근데 저는 차라리 이걸 할게요. 물려도 여기에 물리는 게 납니다. 이런 적자나 안 좋은 좀 양아치 회사보다는 차라리 요런 쪽에 물리겠다. 여기에 물리는 게 좀 속 편하죠. 왜냐면은 미래가 뭐 없잖아요. 이런 애들은 미래가 없다니까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뭐 포스코홀딩스도 뭐 동일합니다.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근데 포스코 이런 애들은 뭐 자금이 뭐 빵빵하잖아요. 자금이 빵빵한 부분이고, 이런 거는 다시 모아가도 언젠가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대시세를 기대하기는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 76만 5천원 요 전고가 오기까지 이게 1년짜리 봉이에요. 1년짜리 16년이 걸렸단 말입니다. 16년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 가기가 16년이 걸렸다. 이거 일봉으로도 기다리기 힘들지 않나요? 이렇게 일봉으로 여기 고점에 내가 만약에 물렸어. 근데 일봉으로도 이거 버티기 힘들다고요. 하락이 이렇게 나오면 손절 나가는 사람 태반일 거예요. 이거 못 버티고, 돌려 세우는 거 못 버티고. 그런데 16년을 기다린다? 16년? 물론 여기 고점에 물려서
계속 모아가면은 평단은 낮아질 수는 있죠. 평단 낮아지고, 이렇게 상승이야. 나온다면야, 투자는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16년, 거의 뭐, 15년, 16년이면, 진짜, 거의, 뭐라 그럴 거야, 사회에 나와서, 20살에, 또는 25살에 간 나와서, 여기 물려있는 상황에, 40이 된다? 좀, 거의 잊고 지내야 되는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죠? 그 얘기가 막 새서 뭐 길어졌는데, 일단, 에코프로 그룹은, 뭐 지속적으로, 뭐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이슈라든지, 뭐 매일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대응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뭐 기사라든지 뭐 공시라든지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한 뭐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많이 참고해 주시고, 이제 소통방에서도 이 이외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충분하고 넉넉하게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뭐 죽박이, 정산 시간 이런 것도 올려드리고, 당일 단타도 올려드리고, 뭐 이런 SY 스틸텍, 뭐 에이징랜드 수익이 나올 수 있게 충분하게 이렇게 잡아서 드려요.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 라인, 목표가 다음 뭐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교육 영상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주말에 뭐 쇼츠 올려서 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뭐 올려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안녕히 주무시고 다음 주에 흐름이 있으니까 다음 주 대응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 죽박이었습니다.